잠깐만요. 저 사람들 지금 다 맨발이에요. 진짜로 맨발로 걷고 있어요. 이게 뭐죠? 서울의 한 산길. 영국에서 온 여행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영국에서 온 여행자 사라가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5일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 일상의 정체를 그녀의 눈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에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아침 전주에서 기차 타고 왔는데 큰 짐도 다 찾았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에서 5일을 더 보낼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단 5일. 사라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녀가 굳이 서울에서 5일을 더 보내겠다고 결정한 이유. 그 답은 영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지금 강남 쪽으로 왔어요. 스타필드 라이브러리 가려고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정말 쉬웠어요. 딱 한 노선이면 끝이에요.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유명한 도서관이거든요. 한번 보러 갈게요. 한 노선이면 끝. 서울 지하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 영국 런던 지하철은 노선이 11개나 되는데도 노선이 끊기거나 환승이 헷갈리기로 악명 높습니다. 한국 지하철 정시율은 99.7%.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한국에선 시간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진짜 모험은 강남이 아닌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어느 산기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카페에 있는데요. 다음에 갈 카페 폭포가 있는데 핀터레스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 폭포 앞 카페예요. 너무 귀엽고 인스타그램스러워요. 버스로 45분 정도 걸려요. 도착할 때쯤이면 커피나 말차 한 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카페 한 곳 가려고 버스 45분을 기꺼이 탄다. 이것이 한국 카페의 위력입니다. 한국의 카페 수는 무려 10만 개.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밀도를 자랑합니다. 카페 하나하나가 작은 예술 공간이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죠. 도착했어요. 너무 이뻐요. 물가 자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붐비더라고요. 아마 한국 분들이 햇볕 아래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물가 바로 옆에 앉을 거예요. 바닐라 라떼 즐기면서요. 한국인들은 햇볕 아래 안 앉으니까 물가 자리가 비어있다. 이 한마디에 한국인의 미백 문화가 완벽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지만 영국인에게 햇볕은 1년에 몇 번 만나기 힘든 귀한 손님이죠. 같은 햇볕을 두고 두 나라의 반응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 날씨랑 자연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봄이 생각나요. 너무 그리운 느낌이에요. 그냥 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생긴 곳은 가본 적이 없는데 해는 나는데 안 덥고 꽃도 다 피어있고 정말 이상해요.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 사라. 한국의 5월은 외국인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온, 일제히 피어난 꽃, 적당한 햇볕. 어쩌면 그녀가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봤던 완벽한 봄의 모습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사라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올라가니까 포장된 길이 나오고 그 옆에 빨간 황토로 된 트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걷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바로 구글 검색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친환경 황토 트레일이래요.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정말 좋다고 믿는 거래요. 보통 5월에 한대요. 저도 해볼까 했는데 흙 묻은 채로 신발을 못 신잖아요. 그래도 진짜 멋있어요. 황토를 맨발로 걷는 한국인들. 이 장면이 영국인 여행자에게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황토 요법은 1000년 가까이 이어진 한의학 전통입니다. 황토의 풍부한 원적 외선이 발바닥의 혈자리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죠. 영국에선 산에서 발을 까딱 잘못 디뎌도 큰일 나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선 산속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법이라니. 그런데 사라가 신발을 벗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황토를 밟고 나면 어떻게 발을 씻을지가 걱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 걱정은 곧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너무 좋은 게 산책로 곳곳에 쉼터가 있어요. 벤치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황토 트레일 걷고 나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요,
무료로 책을 빌려갈 수 있는 책장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책 꺼내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방금 황토 때문에 신발을 못 신을까 걱정했던 그 외국인이 바로 다음 순간 발 씻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황토 걷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발 씻는 곳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국 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도 일본 등산로에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만들어진 곳은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쉼터에 무료 도서 캐비닛이 있다는 사실. 누구나 앉아서 책을 꺼내 읽고 가져가도 되는 그 작은 공간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이었다면 책 캐비닛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사라는 다른 영상에서 솔직히 말한 적도 있죠. 원래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스카이 브리지 표지판이 보여요. 320m밖에 안 된대요. 가봐야죠. 도착했어요. 저 산이랑 연결되는 다리예요. 와, 안 흔들리네요. 튼튼해요. 저기 서울타워가 보여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놓인 다리라서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요. 표지판 하나 보고 즉흥적으로 스카이 브리지까지 올라간 사라. 서울이 무서운 도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책 한번 나섰는데 황토 트레일, 도서관 쉼터, 도심 횡단 스카이 브리지, 서울 타워 전망까지 한 번에 만나는 곳, 안산 자락길 7km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망대 도착했어요. 지금 오후 1시라 하루 중 제일 더운 시간이라 땀이 엄청나지만 올라왔어요. 멋진 전망이에요. 멀리까지 보이진 않아요. 도시 매연 때문에 좀 흐리네요. 전망대에서 살아가 본 풍경. 그 안에 1893만 명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893만 명,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중 약 78%가 서울을 방문했죠. 도심 한가운데서도 산이 있고 전망대가 있고 스카이 브리지가 있고 무료 도서관 쉼터까지 있는 도시. 전 세계 어디에도 흔치 않은 이런 도시 디자인이 외국인을 끌어당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진짜 음료 한 잔이 절실해요. 포카리 스웨트 사러 가려고요. 그리고 숙소 가서 샤워하고 오늘 저녁엔 인스타그램에서 봐둔 식당 가서 파스타 먹을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서울 산행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 한 캔 사들고 나오는 그 일상. 한국 편의점 수는 무려 5만 4천 개. 세계 최고 밀도입니다. 산을 내려오면 100m 안에 무조건 편의점이 있고 거기엔 시원한 음료부터 김밥, 도시락, 우산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편의점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파스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디저트 먹으러 빵집 들릴까 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지금 9시예요. 오늘은 그냥 자야겠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한국 파스타집에서 너무 배불러서 디저트까지 못 먹은 사라.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영국, 미국, 유럽 어디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봐둔 맛집이 숙소 근처에 있고 24시간 식당이 흔하고 베이커리가 골목마다 있는 도시. 한국 24시간 식당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무려 8배에 달합니다. 방금 알림이 왔는데 내일 버스 파업이 있대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장미 축제 가는 건 지하철로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카페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버스가 멈춰도 당황하지 않는 사라. 한국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 9개 호선이 도시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합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면 요금 할인까지 받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서 현재 한국의 교통카드 기술은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도착했어요. 이름 그대로 장미가 정말 많아요. 지금 장미 터널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장미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꽃들도 있어요. 와, 이 줄무늬 장미 보세요. 줄무늬. 장미는 처음 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줄무늬 장미를 난생 처음 봤다는 영국인. 영국이 정원의 나라로 유명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국인이 한국 공원의 줄무늬 장미 앞에서 처음 본다고 감탄하는 장면. 게다가 도심 속 공원에서 무료로 이런 장미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이 외국인의 눈에는 또 다른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 카페 진짜 좋았어요. 분위기랑 커피 다 마음에 들었어요. 후추 커피를 마셨거든요. 후추 구름이라고 4파운드 정도였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후추맛 커피라니까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강해서 다 마시지는 못했어요. 한국 카페에서 후추 커피를 처음 마셔본 사라. 한국 카페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카페 하나하나가 실험실이고 예술 공간이에요. 후추, 미숫가루, 인절미, 흑임자. 한국 카페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메뉴들이 외국인에게는 매번 새로운 모험이 되는 것이죠. 방금까지 정말 흥미로웠어요. 거기 2시간이나 있었어요. 솔직히 전쟁기념관이 그냥 건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북한 관련 코너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핵무장 국가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게요. 한국 분들이 한국 전쟁 참전국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였어요. DMZ 투어 때도 가이드분이 마지막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사람들에게 한 명씩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선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영국인 여행자가 가장 마음 깊이 새긴 것은 풍경도, 음식도,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보여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도 DMZ 투어 가이드는 외국인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참전국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사라는 이런 감사 표현은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정체성인 것이죠. 방금 또 올리브영 들어갔어요. 또 페이스 마스크 샀어요. 자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예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짐 챙겨서 공항 가려고요. 공항 가는 날까지 올리브영을 못 끄는 영국인. 자제가 안 된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황토 맨발 트레일, 무료 도서 캐비닛, 발 씻는 쉼터, 스카이브리지, 줄무늬 장미, 후추, 커피, 24시간 식당, 인스타 맛집, 그리고 마지막까지 못 끄는 올리브영까지. 사라가 서울에서 보낸 5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첫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이미 다음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을엔 단풍 든 서울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여러분도 한국의 핫플레이스 방문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